그래서 2월 21일 있습니다. 공개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 두 번째 줄에 할인, 세 번째 줄에 매각거래.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어음, 할인, 그 다음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나오면 뭐였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러니까 분계를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고요. 뭐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내가 시험 볼 때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거기 보시면 얼마냐면은 1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저기 보시면은 요거 받을 어음이죠. 왜냐면 발급받은 어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얼마요? 250. 어디냐면 칠성.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음 25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15만원 빼고 얼마 받은 거예요? 235만원. 그 돈은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정리하시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입력은 그냥 차변하고 대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어디 갔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인데 요거 하나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뭐는 지켜주셔야 되냐면 차변을 넣었으면 차변을 마무리하고 대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넣다 보면 간혹 가다가 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시면은 차변 먼저 넣었으면 어느 변 먼저요? 차변 먼저. 그 다음에 대변 먼저 넣었으면 어느 변 먼저요? 대변 먼저. 그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2월 25일 것도 분개해보세요. 입력 마무리 하신 분은. 그 다음에 2월 25일 거 보시면 외상매입금의 상환을 청구받아서 어음 줬죠? 그러면 돈 갚았으니까 한 차변의 외상 매입금 400 어디요? 주한 인조 가죽.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어음 줬죠?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지급어음 얼마요? 400. 여기도 주한 정리하시고 입력하세요. 그래서 2월 25일은 이렇게 넣으면 되죠. 25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주한 인조가죽 400.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어음, 여기도 어디요? 주안. 그다음에 정리하시고 3월 5일 거 또 분계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패턴이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계 적고 입력하고, 분계 적고 입력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전표가 6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월 5일 거기 보시면은요, 동양 신발로부터 구두 100켤레를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았죠. 근데 현금으로 받았어요, 통장으로 받았어요? 통장으로. 그래서 무슨 예금 받으신 거예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얼마 받았냐면은 50. 그 다음에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 먼저 받은 거 뭐라 그랬어요? 선수금 50.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야 되죠. 무슨 신발이요? 동양 신발. 정리하시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분계보다는 입력 쪽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분계는 어차피 계속 풀면서 조금씩 늘리면 돼요. 그래서 3월 5일날 차변에 보통 예 50.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금이요? 선수금. 어디요? 동양 신발 50.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집에서 연습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제 성향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자기는 벼락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벼락 잘 맞으시면 됩니다. 저는 성향상 벼락 치기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종종 부러워요, 벼락 치기 잘 되시는 분들. 전 머리가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이 아닌지라 벼락 치기 하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 것까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3월 12일 거 또 분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직원.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 위해서 돈 쓰는 걸 뭐라 그러세요?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인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제가 앞으로 8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8이라고 쓰면 요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로 사무실이나 본사 관련돼서는 제가 앞에다가 8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다가 5라고 쓸 때가 있어요. 요때는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는 공장이나 뭐와 관련된 거요? 제조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구별을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에 넣을 때 두 개가 떠요. 아니, 그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떠요. 그리고 그 여러 개 중에서 이거는 5야 8이야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프로그램에 입력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9라고 쓸 때도 있어요. 9라고 쓰면 요거는 영업 외예요. 그래서 영업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9. 근데 이건 입력 때문에 적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시간이 1시간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1시간. 참고로 전산회계 1급이 제일 바빠요. 왜냐면 풀 거는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은 1시간이고, 오히려 나중에 전산세무 2급 배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전산세무 2급은 1시간 반이에요. 시험 시간이. 그러면 30분이면 커요. 시험 볼 때 30분은 어마무시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이냐 1시간 반이냐의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보면은 빨리빨리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거기 지문 보시면 이분은 생산부래요. 그래서 500번대 복리 후생비 7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카드. 카드 나오면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외상이에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카드 쓰잖아요. 근데 카드 쓰는데 그 카드는 나중에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지급금입니다. 왜냐면 직원을 팔진 않잖아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지급금 무슨 카드요? 비자 카드. 더 정리하시고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은 날짜 3월 12일.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 치면 여러 개 나오죠. 그래서 5를 쓰는 이유는 요거 빨리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라고 쓰면은 위에 거, 8이라고 쓰면 밑에 거고, 6하고 7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600번대는 도급회사, 보관회사, 분양회사, 운송회사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무조건 5 아니면 몇이에요? 8입니다. 종종 물어보세요. 이거 입는데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600번대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6하고 7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0.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 급금, 무슨 카드요? 비자 카드.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월 25일. 그리고 저기 10번은 안 풀 거예요. 3월 29일은. 저희 시험 문제랑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24일 먼저 해야죠. (3월 24일이) 고치는 거죠. 우리 고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선비, 그 다음에 자동차 고칠 때만 차량 유지비예요. 자동차 빼놓고는 다 무슨 비 쓰는 거예요? 수선비.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수리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수리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리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리비는 없고 무슨 비는 있어요? 수선비. 왜 그러냐면 수리비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수선 그러면 있어 보이죠.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수리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회사 건물이잖아요. 요건 800번대예요. 왜냐면 공장이라는 힌트가 없으면 무조건 8이에요. 그래서 800번대 수선비 32만원. 뭘로 줬대요? 현금.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은 3월 24일날 차변의 수선비인데 800번대.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밑으로 빨리 내려가는 방법은 키보드에 보면 페이지 다운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제일 밑으로 가요.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수선비하고 800번대. 네, 그 페이지 다운 누르면은 밑으로 가요. 그 다음에 금액은 32만원, 대변의 현금 32만원. 정리하시고 3월 25일. 그리고 시험 때는 평균 한 문제당 이론은 1분이고 실기는 1분 30초예요. 그렇게 풀면은 5분 남아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론은 1분, 실기는 1분 30초 하면 한 5분 정도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25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제가 제일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재료 230.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왜냐면 이 부대 비용의 뜻이 뭐냐면 내가 안 샀으면은 안 내도 돼. 수입 안 했으면 관세 낼 필요 없죠. 통관수수료 낼 필요 없죠. 그러면 그걸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안 사면 안 내도 되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을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부대 비용. 그래서 정리하시고 입력하세요. 그래서 3월 25일 날 차변의 원재료 230, 대변의 현금 23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월 29일 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4월 2일 거 해보세요. 4월 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소모품비 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모품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작업모는 공장에서 써요? 사무실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죠. 그래서 500번대 소모품비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지문 보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작업모가 모자잖아요. 근데 그 모자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선 잘 안 쓰죠. 주로 어디에서 써요? 일할 때 쓰죠. 생산직에서 일을 하실 때. 그래서 몇 번대로 처리하셔야 돼요? 500번대. 그래서 입력하세요. 4월 2일 가셔서. 그 다음에 4월 7일 하시기 전에 하나만 또 알려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4월 2일 거 안 넣었죠. 그래서 4월 2일 날 차변에 소모품비인데 500번대 25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4월 7일은 우리 차량 관련된 개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하고 뭐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4월 7일 거 또 적어 보세요.
그다음에 4월 7일 타이어죠. 타이어는 차량 유지비예요. 근데 왜 500번대냐면 저기 적혀있죠. 생산이라고. 32만원. 대변의 현금 얼마요? 32만원. 그리고 분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초반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답 보고 지문 보고 어떨 때 차량 유지비 쓰냐, 어떨 때 소모품비 쓰냐,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것도 초반에는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초반에 우리가 답을 못 쓰잖아요, 잘. 그러면 거꾸로 요때는 요래서 500번대 소모품비구나, 500번대 차량 유지비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4월 7일 입력하세요. 4월 10일은 같이 풀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래서 4월 7일 날 차변의 차량인데 500번대 차량 유지비 32, 대변의 현금 32만원. 그리고 분계가 헷갈리는 거지 입력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입력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입력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보면 타자가 좀 많이 느리셔서, 그래서 과거에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 그분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취업 자리가 이미 정해지신 분이셨는데 580 개 뛰셨어요. 타자가 처음 왔을 때 80타. 몇 점으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69점. 전산회계 1급도 69점, 전산세무 2급도 69점. 근데 그분은 타자가 좀 영향이 있었어요.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왜냐면 이게 그래도 한 250, 300은 쳐야 시험 보는데 좀 크게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가실 때 연습하셔갖고 마지막쯤에는 한 180탄가 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배우신 게 자격증 따로 오신 게 아니고 아시는 분 소개로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일봐주러 가게 됐대요. 근데 용어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직원들하고 어쨌든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시긴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보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봐야 공부하지 자격증 접수 안 하면 공부를 안 해요. 사람인지라. 그랬었는데 조금 안타까웠었던 건 둘 다 1점 차이로 떨어지셔서. 그 다음에 4월 10일 건 같이 볼게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원천징수.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지문에 요게 나오면, 원천징수가 나오면 답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은 우리 월급 주는 거잖아요. 요때는 예수금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시험 문제에 요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뭐요? 중간예납. 요때는 무슨 세금이 기억나셔야 돼요? 선납세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직 월급을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날짜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월급은 급여라 그래요. 달라요. 생산직이냐 사무직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 줄 때 뭐 띄고 주죠? 세금 띄고 주죠. 그 세금을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계산기가 좀 필요합니다. 보면 소득세가 21만 5천 원, 지방소득세가 2만 1,500원, 건강보험료가 27만 원. 그러면 50만 6,500원이 세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나갔대요? 보통 예금 569만 3,500원. 적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차변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350 받기로 하고 270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통장으로는 세금 떼고 받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뭐라 그러냐면 세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 그래서 차변 2번, 대변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4월 10날 차변의 임금 350, 그 다음에 차변의 급여 800번대 270, 대변에 세금 띄는 거 뭐라고요? 예수금 50만 6,500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5693 500, 그 다음에 4월 15일 푸시는데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기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세요. 딱 1년이거든요. 네, 요건 단기로 처리하세요. 네, 4월 15일 돈 빌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돈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2천.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차입금 얼마요? 2천.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입력하세요.
15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 2천, 대변에 단기 차입금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4월 19일 요거까지 맞추고 칠 겁니다. 풀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품 제조용 원재료인데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수익적 지출. 앞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나올 건데요.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지문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자동차 나오면 차량 유지비. 나중에는 뭐요? 나머지는 수선비. 그래서 보시면 4월 19일 날 거기 보시면 수리용인데 사무실이죠. 그래서 무슨 비요? 수선비. 근데 이 문제는 요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재료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얼마요? 5만원. 적요 8번. 타계정 대치. 그래서 타계정 대체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타계정 대체가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있잖아요. 얘가 무슨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죠. 그래서 원재료도 재고자산이에요. 왜냐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팔 거죠. 근데 재고자산을 다른 데 썼을 때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타계정 대체라는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또 저희는 유일하게 적요는 요것만 넣어요. 무슨 대체만이요? 타계정 대체. 근데 입력하는 건 대빵 쉬워요. 여기 보시면 19일날 차변에 수선비 800건대 5만원. 그 다음에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적요에 보시면 조그만 칸 있죠. 여기에서 몇 번만 치면 돼요? 8번만.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요 타이밍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자산일 때만이요. 판매와 관련된 자산을 안 팔고
딴 데 썼잖아요. 지금 팔았어요? 수리하는 데 썼어요? 수리하는 데 썼죠. 그래서 안 팔고 딴 데 쓰는 걸 뭐라 그래요?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대빵 쉬워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이제 뭐 볼 거냐면 다음 거 볼 거예요. 메인 매출 점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